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베스의 계절별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형을 좀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통상적인 그런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포인트를 지금 제가 모형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베스 낚시에서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들이 계절별로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철에는 베스의 산란기가 겹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란을 기준으로 이제 베스의 위치가 나뉘게 되는데, 이 본격적인 산란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제 초봄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놈들부터 이제 슬슬 이제 연화 쪽에 산란하기 좋은 위치들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산란을 앞두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슬슬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아직은 좀 수온이 차갑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깊은 곳으로 얼른 다시 돌아가기 쉬운 그런 깊은 곳 근처에서 머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먹이 사냥이랑 또 알짜리죠, 신혼집을 이제 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란이 딱 시작이 되면은 주로 이제 1에서 3m 정도의 수심을 가진 용조 산소량이 풍부하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즉 알의 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만한 그런 장소들에서 산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산란이 끝나게 되면은 수컷은 알이 부화해가지고 치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옆에서 좀 지켜주고, 암컷은 이제 알을 낳고 나면 이제 바로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산란기에는 암컷이나 수컷 모두 먹이 사냥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베스를 낚아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산란을 모든 베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본격적인 산란기의 초반에는 이제 아직 산란을 하지 않는 이제 몸을 키우고 있는 녀석들이 이제 주로 낚이게 되고요. 이제 산란기 후반에는 이제 일찍 산란을 얼른 다 끝내놓고 이제 휴식까지 다 마친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주로 낚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베스들의 산란이 끝나게 되고 잠깐의 휴식기를 지나가지고 여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수온 같은 경우도 베스들이 좋아하는 수온이 되고, 산란으로 소모한 체력을 보충하려고 이제 먹이 사냥을 점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베스를 잡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로 얕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은 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온이 엄청나게 높은 시기랑 좀 적절히 높은 시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일단 먼저 수온이 적당할 때는 베스들의 경계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뻥 뚫려 있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아주 얕은 곳이 아니라면은 어디든지 베스가 있고, 얕은 곳은 커버들과 또 특히 이 수면을 쫙 덮어주는 이런 수생 식물들이 있다면은 수심이 한 50cm만 나오더라도 베스들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온이 아주 높아지는 한여름철 같은 경우는 얕은 곳이 수온 자체가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은 직사광선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눈꺼풀을 갖고 있지 않은 베스 같은 경우는 이 직사광선을 피해 가지고 그늘에 숨어 있다가 해가 기울게 되는 시간대에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처럼 깊은 곳에서 쉬다가 역시 해가 기우는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먹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자, 가을철 같은 경우는 평범한 가을이랑 턴오버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평범한 가을에는 여름보다는 태양의 위치가 좀 어느 정도 기울어 있기도 하고요. 베스들이 좋아하는 수온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자, 베스들의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들이 주로 얕은 수심을 따라서 이동하고 머물기 때문에 이 베스들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얕은 곳까지 진출해서 먹이 사냥을 하게 되고요. 이 베스들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굳이 깊은 곳으로 다시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얕은 곳에서만 머물게 되는 베스들의 개체수가 아주 많은 계절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늦가을로 접어들고 점점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수온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턴오버라는 물이 뒤집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베스들의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고, 베스들이 먹이는 뒷전이고 일단 생존부터 집중하는 그런 시기라서 낚시가 잠깐이지만 아주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턴오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화면 상단에 지금 뜨는 제가 턴오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년 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베스들이 머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깊은 수심대가 있는 강의 일부 지역이나 댐 같은 경우는 베스들이 한 10에서 13m 요 정도 수심에서 머물면서 필요에 따라서 잠깐씩 얕은 곳으로 살짝 올라와서 먹이 사냥하고 얼른 다시 내려가서 쉬고, 요런 행태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수온이 낮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먹이 자체도 자주 섭취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베스가 머물고 있는 위치에다가 루어를 정확하게 넣었는데도 그걸 입질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 여기는 베스가 없구나 하고 이제 또 포인트를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깊은 수심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라면 당연히 깊은 수심을 노리면서 10m에서 13m를 주로 노려보시면 좋은데 최대 수심이 한 2에서 3m 나오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당연히 깊게 들어가 봐야 2에서 3m죠. 그래서 포인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바닥권을 계속 공략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13m 이상의 수심이 나오는 그런 댐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최대로 13m 정도까지만 노려보시고, 그보다 얕은 지역들은 그냥 바닥을 탐색하는, 바닥 근처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로 탐색하는 게 겨울 베스 낚시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이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포인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베스 위치는 이거랑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대응해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좋은 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지 뭐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